남친이 필요하네요. 남친 구해요. 예. 뭐라고요? 강희 씨, 예, 이리 오세요. 예. 20대 여자분이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결혼 정년기 여자입니다. 1살 많은 제 남친은요 능력이 대단해요. 띠디디디디디디디. 오빠, 아빠. 스포츠 중계 회의 중이야. 진짜 말이 없니? 왜요, 누나? 솔직하게 듣기 좋게 좀 한번 해줘봐요. 이따 만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어쩌지? 대학원 논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운동도 가야 되고. 그럼 내일은? 고등학교 상담이 있는데 미안, 이해해줄 수 있지? 우리 남친은요 스포츠 캐스터 그리고 학생 진로 상담 선생님의 본인 몸 관리까지. 아이고야. 남친은요 열정이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하네. 저 역시 승무원으로 일하느라 아이고. 바쁜데요. 남친에게 늘 사정을 해야 겨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만나도요. 오늘은 데이트 카페 어때? 논문 준비 좀 도와줘.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데이트잖아. 띠리리리리. 잠깐만. 여보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쩌지? 나 지금 회사 미팅이 잡혔는데 전화 끊고 얘기해. 3시간 뒤에 올게. 이해해줄 수 있지? 제 이해만 무조건 바라더니 심지어는요. 올해 하기로 한 결혼 5년 후로 미루자. 이해해줄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제 남친 이해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남친의 과한 일중도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워커홀릭이야. 남자친구가 이러면. 이런 식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은 씨나 진소 씨.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제일 놀랐던 거는 올해 하기로 한 결혼. 내년에 하자가 아니라 5년 후에 하자는. 5년은 너무하지. 그러니까 한번 주인공을 모시고. 그러니까요. 나와주시죠. 자, 여기 오시면 이륙할게요. 네. Fasten your seatbelt. 예. 한번 해주세요. 뭐, ladies and gentlemen, fasten your seatbelt, fasten your seatbelt. 진짜 맞네. 맞아. 예. 남자친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친구 본업은 스포츠 캐스터인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중계를 하러 가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수요일 하루 있는데 그 수요일만큼도 헬스 트레이너, 진로 특강 강사 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바쁘게 사시네. 거의 한 4잡 정도? 4잡. 네.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보면 한 6시에 일어나서 새벽쯤 12시, 1시 이때는 자는데 저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좀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보려고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는 동안. 그러게. 제일 길게 보시겠네. 근데 축하해요. 오늘 맞고 봐요. 아니 요즘 사실 뭐 취업 문제다 뭐다 걱정들이 많은데 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연애 초반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쵸. 자기 일에 대한 신념도 있고 열정적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저도 일이 굉장히 바쁜데 승무원이니까 오빠의 일에만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섭섭했어요. 아니, 본인도 바쁜데 남자친구가 그 날짜를 안 맞춰주세요? 네, 저보다는 사실 일이 더 우선이거든요. 또 저희 처음에 만났을 때가 대박인 게 처음 데이트인데 새벽에 저한테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이 됐는데 오빠가 새벽 3시밖에 안 된다고 해서 3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야 영화를 노량진 봤어요. 수산시장? 심야 영화. 혹시 그럼 평소에 연락은 꾸준히 잘 돼요? 밤에는 항상 두절이 돼요. 항상? 밤에? 무음을 하고 자요. 그래서 급할 때는 전화를 100통씩 하거나 거의 그냥 제가 여친이 아니라 매니저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예요. 오빠가 또 대학원 가면 대학원 마칠 때까지 카페에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또 오빠가 지방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 촬영장 스태프들은 제 차가 빨간색 차인데 다 아는구나. 차를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닉네임이 있어요. 공포의 빨간 차, 공포의 빨간 차. 왜 공포예요, 근데? 어느 곳을 가든 빨간 차가 있으니까.
약간 남들이 막 오해하겠다. 감시하나? 이렇게. 뭐까지 해줘 보셨어요? 호주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1박 2일 정도만 호주를? 갔거든요. 근데 호주 비행 시간 아시죠? 지금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평도 1박 2일은 짧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 취소를 안 했겠어. 여행 가고 싶어서.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사연을 여러 가지 들으셨잖아요. 헤어지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호주에 1박 2일까지 가고 뭐 이렇게 업무까지 쏟아가면서 헤어지시고 딴 사람 만나요. 강희 씨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결혼한 그러니까, 것도 아닌데 뭐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제가 헤어진 적도 진짜 사실 많았거든요. 안 바쁜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오빠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바쁜 사람도 매력이 좀 덜하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제가 그 결혼과 함께 오빠의 일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협상하고 싶어서. 협상하고 싶어서. 결혼은 어느 정도 땡기고 싶어요, 협상? 내년? 내년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1년 정도만.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단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예. 제가 보는 분이 그 남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에서 캐스터의 느낌이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일어나줘 보실래요? 어우. 와. 야, 진짜 운동 많이 하셨구나. 자신있게 일어나신다. 예. 지금까지 여친의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어때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감정적으로 들으면 여자친구의 말에 100% 공감은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일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고민이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고민 상담 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를 좀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과감하게 최저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표. 아, 표가 제일 안 나올 것이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막 1분 남짓 들었는데 너무 기뻐하려고 못하겠어. 아니, 오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너무 어린 친구들 좋았어요. 입장에서는. 네, 너무 기뻐요. 그래서 몇 표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40에서 50표? 네, 40에서 50표. 오늘의 최저표. 근데 우리가 역대 최저표를 보면 한 표 나온 적이 있고 5표 나온 적이 있고. 8표. 8표는 기억나요. 혀가 짧아서 키스를 못 하겠다고 이러죠. 당신이 짧아도 상대편이 길면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꿈은 그러면 0표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0표해야 돼, 그러면. 네, 꿈은 클수록 깨진 조각이 크다고 하니까요. 전 0표 도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 스케줄상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일단 잠을 좀 줄이면 되고요. 제가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자고 그래서 지금 메인 잡은 스포츠 캐스터이고 박사과정 하는 게 체육학 전공이거든요. 다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진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네.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제 좌우명이 나의 한 걸음으로 세상이 10걸음 발전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한 생각을 걸음이 해서 10걸음을 바꾼다. 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남자친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요. 대학생 때도 동아리를 한 3개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봉사 동아리라던가 유도 동아리의 훈련부장, 춤 동아리의 회장, 총학생회에 들었었고요. 4.25 학점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좀 벌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목소리는 그랬습니까? 목소리는 원래 이랬어요. 우와, 네. 멋있군요. 군인 출신이세요? 멋있군요. 군인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군인 출신이시죠? 왜 저도 군인인데 저도 군인 출신. 아니, 제대했잖아. 저는 특전사에서 장교 생활을 했었어요. 특전사에서 장교 생활을 했었어요. 제 직업 군인 사람 장난 아니야. 짜증나 진짜. 박정우가 어쩌고 난리야 진짜. 그럼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죠. 우리 석훈 씨, 예. 심각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데이트 중간에 약속을 해서 나가는 거는 아, 맞아. 근데 그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미팅이라는 게 그 당일에 잡히지 않잖아요, 보통. 일주일 전이나 뭐 길면 한 달 전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 여자친구한테 미리 사전에 말을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까먹고 갑작스럽게 이제 얘가 전화를 받고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약간 20대 초반의 연애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20대 초반에 그런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났을 때만큼 저에게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에 만나서 한 12시 정도 되면은 진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해야 정말 될 게 똥마려울 많아요.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중계가 없어요. 예. 그럼 그때는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동 심리 자격증, 스피치 지도사, 상담사 자격증, 토익, 피트니스 대회를 나간다던가 유도, 비보이 이런 거 갑자기 진짜? 비보이도 하신다고? 왜 그런 걸 자꾸 하냐고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해라. 관련 없는 걸 너무 많이 하니까 결혼까지 미루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랑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춤이나 유도까지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비보이.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유도 선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유도 선수를 준비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꿈을 좀 포기를 그런 게 했었고요. 있었네. 비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목 연골이 다 닳았거든요. 하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보이의 꿈도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친이 춤추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네. 소원 이루어질게요. 진짜요? 예. 진짜요? 예. 그래,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예. 만져봐, 예. 만져봐. 예. 만져봐. 아유. 뭐 원하시면 몸을 살짝만 예, 편하시면 예. 신발 신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바지가 잠깐만, 형님. 이게 몸 푸는 동작이에요, 지금? 몸 푸는 걸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예, 이건데. 예. 형님, 정말. 멋져. 와, 제대로 하네. 여자친구 어때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처음 봤어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정말 열정 넘치네요. A분이 어떻게 봤어요? 저희 무대할 때보다 더 열정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옷 자체가 비보이가 가능한 옷도 아니에요. 네. 정장 바지에 불편한 구두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런 걸 남 보여주기식으로 막 자격증 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잘하고 계세요. 제대로 네, 했네. 이 연애만 제대로 안 할 뿐이지 모든 건 제대로야. 이거 봐요. 지금 신발 자국이에요. 이거 다 지우고 가세요. 이 정도는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만 살짝 봤는데도 약간 표가 좀 적게 나올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저게 춤뿐만 아니라 뭐든지 매사에 저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한다는 거는 되게 참 매력적이야. 부러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본받고 싶어요. 예. 여자분한테만 서운해서 그렇지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저희가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얼굴 딱 보고 우리 이제 M본부의 선배님이셨거든요. 네, 선배님. 남자친구의 어머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그우먼 전정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와, 진짜.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건 사실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항상 무엇든지 주어지면 지금 오지랖일 정도로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자, 또 선배님, 바리스타 자격증 죄송한데 땄거든요. 엄마로 나오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열정인지 한번 쫙 얘기해 주세요. 엄마 닮은 건 닮아서.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비보이 공연을 하면서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가 쌓아 있으면 조용히 설거지도 해놓고 아니 아들 네.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침범할 수 있어요? 남편 들어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제가 들어갔었을 때 어머니도 일하시기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남자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아들의 여자친구는 서운한 건 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혜지야, 엄마만큼 우리 황중이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지금은 한참 젊을 때니까 지금 조금 양보하면 나중에 오히려 결혼하고 했을 때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오빠 말대로 단 몇 년만 참으면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세요. 여기 너무 웅성거리십니다.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네. 아무래도 우리 네. 쪽 연예계 쪽에 계신 선배님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그 몸 좋은 게 너무 싫은 게요. 식단 조절을 항상 해요. 늘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남자들 그래, 맞아, 운동할 때. 그래서 데이트할 때 늘 닭가슴살 어우. 아니면 회 어우. 그거밖에 못 먹고요. 제일 화나는 건 자기 몸이 이제 좋으니까 SNS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약간 관종 스타일. 네. 그걸 여자들이 막 댓글을 엄청 달아요. 그러면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혹시 막 벗고 네, 올린다? 다 벗고. 다 벗고. 다요? 네, 엄청 많아요. 와 멋있다. 제일 멋있게 나온 사진 올렸다. 진짜 멋있다. 오, 멋있긴 하다. 어머 세상에. 본인이 올린 거 댓글. 한 달에 8kg 감량하며 근손실을 많이 나긴 했지만은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 인간의 몸이 아닌 합성이라 믿는 게 속편할 때 어떻게 해. 짱 섹시 훈근이 먼저 부려요. 자기 관리 잘하시니까 멋지시네요. 부글부글 하겠다.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또 댓글을 달아주시네, 댓글을. 댓글을 다 달아줘. 이런 친절. 저도 한 본인만 말씀 또 빠지니. 드리고 싶고 예, 있는데 드려줘요? 여자친구가 저를 소개받은 이유가 몸 좋아서 소개받았대요. 몸 좋아서 소개받았대요. 이상형이 원래 몸 좋은 남자였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저 때문에 이거 봐. 바뀐 거예요 지금. 계속 빼놓고 있잖아. 바뀌었다고. 겪으면서 저 같은 몸 좋아하세요, 그러면? 닭발 같은 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네. 여자친구 마른 몸을 되게 싫어하고요. 이럴 거면 왜 나오셨어요, 둘이 그냥. 자랑하려고 나왔구만, 둘이 그냥. 지겨워, 정말. 아니 근데 두 사람 가장 큰 고비의 순간은 언제? 그때 엄청 크게 헤어졌을 때가 한 3개월 정도 헤어졌을 때인데 오빠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대요. 그래서 그 연애 프로그램 나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그랬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갔어요, 거기를. 뭐냐면 여자친구가 원래 모델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침대 촬영이라던가 웨딩 촬영들이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약간 좀 민감한 것 같다. 일이지만 그랬던 여자친구가 왜 일하는 거 갖고 뭐라 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프로그램이 서로 안 만나고 스킨십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런 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걸 왜 나가냐? 이렇게 오히려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솔로였거든요. 계속. 아니 또 남편.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남자친구가 묘한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말씀을 굉장히 잘해요. 너무 완벽하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삶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우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삶의 의욕을 되찾으면서 오토바이 그 면허증도 따고 BJ도 지금 배우고 있고 내가 더 많이 해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그때가 연애 중이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게 없어.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서. 아니 연애를 안 했다면 예. 남자친구의 인생을 자기 라이프를 사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사랑을 하니까 이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 된 건데. 그냥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나도 가끔은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저도 사람이라 좀 힘들 때가 있긴 있죠. 좀 예민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지금 병에 좀 걸려 계세요. 네, 편찮으신. 네, 편찮으셔서 아버지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남들에 비해서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이 좀 급하시겠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자친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사실은 결혼을 5년 미뤄가지고 협의점을 좀 찾으러 왔는데 어때요? 일단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물론 아이는 좋아하지만 아기를 낳기 싫어해요. 그런 가치관이 일단 커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씩 더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 거구나. 지금 남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기는 무서우니까 못 낳는다고. 애가 무서운 거예요? 낳는 자체가 무서우니까 못 낳겠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가 아이 문제였다. 저는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를. 좀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애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면 저도 생각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 저도 생각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나왔어야지. 여기 와서 하냐? 이런까지 올라가야 누구 뭐 사람 분지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이래놓고 SNS에 결혼 사진 올라오기만 해봐 그냥. 애기 사진 딱 올라오고 그냥. 아니 진짜.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이 문제 같은 것도 서로 저렇게 견해가 다른데 그거 어영부영해서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고요. 지금 저렇게 바쁜 거 이해 못하고 그냥 결혼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지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네.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랬으니까. 오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빠가 이걸 미루는 건 줄도 몰랐고 그리고 건강을 좀 우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욱한 성격도 고쳐볼게. 저는 이 방송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원래는 고민이 되게 컸어요. 스포츠캐스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정말 좀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그만큼 여자친구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타협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좀 서로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앞으로 결혼까지 올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결혼합니까? 그럼요. 내년에요? 올해요? 얼마? 그럼요. 내년에요? 올해요? 얼마? 여자친구랑 잘 얘기해서 내년이든 충분히. 네, 여자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시점에. 네. 알겠습니다. 결론 나왔네요. 예. 네, 나왔네요. 결론이 뭐 다 나왔어요. 예. 혼나고 가네. 그래. 좀 더 알고 나오고 얘기를 해야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오정혜 씨부터 바로 갈게요. 자, 고민이다 아니다.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셔서 여자친구분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은 아니에요. 고민은 아니라고 해주고 싶어요. 예. 4년 동안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 말에도 계속 설득당하고 말에도 설득당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인 것 같긴 한데 말투가 짜증난다. 근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2, 1. 그만 눌러. 열혈 남친의 꿈은 끝났습니다. 설마. 50표 이하네.